언제나 태양빛이 넘치는 넓은 들판 가운데에 와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곳은 광활하고 햇빛이 눈부신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아름다운 곳에 정착해서 살기로 마음먹는다. 당신은 그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땅을 사고 직접 설계를 해서 꿈의 집을 짓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 집이 튼튼하고 오래가기를 원하므로 기초를 아주 단단히 다진다. 집이 썩거나 허물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으로 집을 짓는다. 집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적게 내고 처마를 길게 낸다. 창문을 달고 집이 완공된 후에 당신은 아직도 열기가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당신은 햇빛을 외부로 반사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닫아 걸 수 있는 고급 셔터를 설치한다. 집은 아주 널찍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당신이 홀로 지낼 수 있도록 말없이 집을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살 방도 따로 마련한다. 당신은 고독한 낭만을 즐겨서 전화나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모두 치워놓기로 한다. 집이 드디어 완공되고 당신은 거기서 살게 된 것에 매우 들떠있다. 당신은 넓은 들판과 밝은 태양빛과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집에 홀딱 반한다. 집안 구석구석의 설계에 당신의 가슴과 영혼이 담겨있다. 집은 당신을 반영하고 집이 곧 당신이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 반면에 바깥의 낯선 광경과 소리가 점점 불편해지자 당신은 집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문과 셔터를 완전히 닫아거니까 그것이 마치 요새에 들어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괜찮은 느낌이다. 당신은 도회지 출신이므로 완전히 외딴 곳에 홀로 떨어져 산다는 것이 사실 매우 겁이 난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안전하게 집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데 점차 익숙해진다. 오랫동안의 수건이었던 책 읽기와 글쓰기에 몰두한다. 집안은 바깥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대적인 인공자연광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집안 생활은 매우 쾌적하다.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해서 바깥 세상을 완전히 잊고 살게 만든다. 사실 집안은 친숙하고 당신의 통제하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바깥은 미지이고 예측할 수 없고 당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셔터와 블라인드는 감쪽같이 닫혀서 마치 벽에 걸린 그림처럼 아늑한 느낌을 주었으므로 당신은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열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게끔 되어버린다. 그것들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잘 닫고 불을 끄면 완전한 암흑 세상이 된다. 하지만 당신은 불을 절대로 끄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전구가 수명이 다 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제야 자신이 처한 공경을 알아차린다. 교체할 여분의 전구가 없고 마지막 남은 전구가 수명을 다하면 당신은 완전한 암흑 속에 놓일 상황인 것이다. 그때부터 유일한 광원이란 비상용 양초 몇 자루뿐이다. 하지만 양초는 정말 몇 자루 되지 않으므로 당신은 그것을 예비용으로 잘 간수해 놓는다. 빛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이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안전한 집을 떠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게 할 만큼은 아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지경이 된다. 시간이 감에 따라 아름다운 태양빛이 비치는
들판에 대한 기억조차 마음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은 집안의 빛을 비출 궁리에 골몰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광어는 귀한 양초로 만들어내는 희미한 빛뿐이다. 집안은 정말 적막하다. 당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유일한 위안은 집이 주는 안전감뿐이다. 이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조차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자신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것만이 자신을 간신히 추스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이다. 빛이 없어서 책 읽기와 글쓰기도 중단했다. 그곳은 어둡고 당신도 그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공경을 잘 아는 관리인이 당신을 창고로 부른다. 당신은 거기서 본 것에 놀란다. 그저 흔들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비상전등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다. 관리인은 벌써 그 중 하나를 흔들어서 창고 안을 환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당신은 관리인과 함께 집안의 빛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일궈내는 일에 착수한다. 방마다 장식을 달고 잠들 때까지 빛이 환하게 비치도록 한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관리인은 당신이 쓴 글을 좋아한다. 사실 집안을 환하게 하는 것은 인공광원만이 아니다. 사랑의 모닥불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얼마나 새로울지를 상상해보라. 두 사람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하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다. 서로를 돌보고 집안에 사랑과 빛을 가져오기로 맹세하니 그것은 매우 아름답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둠에 비하면 그것은 천국이다. 어느 날 당신은 서재에서 어떤 책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는 일광욕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빛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당신이 아는 유일한 빛이란 양초와 비상전등에서 나오는 인공의 빛뿐이다. 그렇게 많은 빛을 어떻게 하염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은 집안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빛은 기껏해야 당신이 집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전부이다. 거기서 하도 오랫동안 살아서 당신의 모든 희망과 꿈과 사상과 믿음은 그 어두운 집안의 생활의 근거에 있다.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구축해 놓은 삶을 유지하는 것만이 당신의 온 우주이다. 그 신비로운 책을 계속 읽자니 이것을 이해할 만한 기준이 없기는 해도 그것은 당신의 깊은 속의 무언가를 건드린다. 그 다음에 그 책은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벽 너머로 가는 것 말이다. 사실 그 책은 당신이 어둠을 피해 쌓아 올린 세계에 집착해서 빠져있는 동안은 집이라는 경계 너머에 있는 풍부한 자연의 빛을 결코 알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 안에다 구축해 놓은 것에 그토록 매달려 있는 한 어떻게 밖으로 나가볼 생각이나 하겠는가? 이 비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우리의 의식, 우리 존재의 인식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인공으로 완벽히 차단된 곳에 살고 있다. 그곳은 사면이 벽과 바닥과 천정으로 막혀 있다. 그곳은 단단히 막혀 있어서
자연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유일한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다. 스스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둠이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장식하느라 날마다 바쁘다. 거기에 뭔가를 가져다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빛을 차단한 그 집에서 최소한 작은 불빛이라도 만들어내려고 말이다. 당신의 집은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다. 벽은 당신의 마음이다. 그것이 집의 정체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과거 경험이고 모든 생각과 감정이며 당신이 끌어다 모아놓은 모든 관념과 관점과 견해와 믿음과 희망과 꿈이다. 당신은 그것을 위아래 사방에 쌓아놓는다. 당신은 마음속에 특별한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끌어모으고 그것을 한데 엮어서 관념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 산다. 이 마음의 구조물은 벽 저편 자연의 빛으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생각의 벽은 너무나 두텁고 완벽하게 에워싸서 그 안에는 오로지 암흑밖에 없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온통 사로잡혀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계 너머로는 가보지를 못한다. 그 벽이 얼마나 당신을 구속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것을 향해 걸어가 보라. 당신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어릴 때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인상이 당신에게 각인되어 있다. 그것이 당신의 벽 중 하나이다. 그것이 과연 벽인지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보라. 이 오래 묵은 두려움을 일궈놓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향해 곧장 걸어가기로 했다.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은 뒤에서 당기는 힘을 느낀다. 과거로부터 끌어모아 놓은 것들이 당신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만드는 어떤 한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벽의 역할이다. 우리는 벽으로 달려가 부딪히기를 피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로 달려가기를 피하기 때문에 벽이 당신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 의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감옥이 된다. 거기에 다가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가로막고 있는 차단 지역에 다가가면 마치 심연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근처에 다가가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당신은 갈 수 있고 해방을 원한다면 실제로 갈 것이다. 당신은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님을 마침내 깨달을 것이다.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무한한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다. 당신이 빛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끝없는 어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로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로 가고자 할 것이다. 무한한 빛에 도달하려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빛의 막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벽을 넘어가야만 한다. 벽을 넘어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날마다 무수히 부딪혀와서 우리의 벽을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마다 그것을 막아낸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쓸 때 그것이 사실은 그 벽을 지키는 일임을 알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그것밖에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는 당신이 살려고 지어놓은 작은 집과 당신 존재의 인식밖에 없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은 집이다. 당신은 그 안에 숨어 있다. 뭔가가 마음의 벽에 부딪혀오면 당신은 매우 방어적인 태도가 된다. 당신은 하나의 자아관념을 구축하고 그 속에 들어와 산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그 집을 지킨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생각의 벽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 그 내면의 집을 만들겠는가? 누군가가 당신의 자아관념에 시비를 걸어서 작은 구멍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마음의 집이 서 있는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생각 하나를 누군가가 흔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20살이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이봐, 저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 아니야. 넌 입양된 거야. 그들이 말해주지 않든? 당신은 두 눈으로 증거 서류를 볼 때까지 그것을 완강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단 하나의 생각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 뭔가가 당신이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다는 단순한 이유로 엄청난 두려움과 혼란이 내면에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생각의 집을 흔들고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속속들이 혼란에 빠뜨린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 당신은 합리화를 시작한다. 그들이 정말 좋은 분이란 걸 나도 알고 있어. 그들은 정말 내 부모님과도 같았어. 그들이 나 같은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준 것을 상상해봐. 정말이지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특별한 분들이었어. 당신은 구멍을 아주 잘 때웠다. 이것이 우리가 벽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벽이 항상 튼튼하도록 보수한다. 그 벽을 흔드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금이 가는 벽을 생각으로써 때운 것을 보라. 당신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을 생각으로써 때웠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햇볕이 내리쬐는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어두운 집 안에 자신을 가둬놓고는 빛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벽 속에다 어둠보다 나은 세계를 구축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우리는 지나간 경험의 기억과 미래의 꿈으로 그 벽을 장식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생각으로서 그 벽을 장식한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인조 세계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생각의 집으로부터 한계없는 공간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뒤로하고 확장해 나가 무한한 공간을 품어 안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지었던 작은 집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도대체 왜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가를 의아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해방의 여정이다. 진정한 자유는 지척에 있다. 당신의 벽 바로 너머에 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빛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벽에 주목하라. 깨달음을 얻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깨달음의 빛을 가리는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또 무슨 짓이란 말인가? 그저 나날의 삶이 당신이 붙들고 있는 벽을 허물어 주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당신의 요새를 보수하고 지키는 일에 발을 걷고 나서지만 마라. 무수한 별빛의 대양 한가운데 서 있는 생각의 집을 상상해보라. 그 집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당신의 의식이 한정된 경험의 인조광을 벗어나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의식이 스르르 놓여나서 언제나 있어왔던 그 빛 속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제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라. 깨달음이라고.